그 공부를 하는데 필기 실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짓만 좀 하지 마세요. 뭐냐면 그 매번 얘기했는데 필기책 보고 공부하는 거, 실기책 보고 공부하는 거, 그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실기책만, 필기책만 봐도 돼요. 필기책만 똑같으니까, 또 정말 똑같으니까. 그래서 실기책만 보면 그건 뭐 100% 안 되는 거예요. 왜 필기책이 훨씬 좋은데 어떤 책이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신경 쓰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뭐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 그런데 뭐냐면 이제 내가 실무 경력이 없으니까 뭐 좀 그렇지 않겠냐. 실무 경력하고 하등의 영향이 없어요. 정말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고 그냥 그 저번에 우리가 한번 특강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훈련이었거든요. 이론 설명 안 하고 그냥 떠들면서 외우는 거. 그게 끝이에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이 내용 전체가 암기될 때까지. 암기될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부가 정말로 좋아요. 왜 정말로 좋냐?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 한데 너무 많이 있어. 이 안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ISMS P로 갈 수도 있고 개인정보 영향도 평가 4로 갈 수도 있고 그죠? CPPG는 가지는 말고 한번 떨어지면 보지 마세요. CPPG 이건 뭐 제 주관인데 아무튼 한번 떨어졌으면 내가 이제 오기가 있어서 요 올해는 꼭 붙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힘 빼지 말라고요. 쓸데없는 데 힘 빼지 말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이거 하면은 기술사도 돼요. 정말이에요. 기술사도 돼요. 딱 눈 감고 외울 수만 있으면 기술사의 기본이 다 끝나요. 그만큼 많아서 그래요. 그만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죠. 나올 것만. 그건 안 돼. 그거는 필기를 붙일 수는 있어요. 나올 것만. 그러면 뭐 기출풀이 5회분 딱 보고 그냥 대충 해도 개념만 좀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필기까지는. 근데 어차피 실기해서 안 되고 어차피 그 시행착오를 다시 돌아와서 반복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걸 갖고 DB 엔지니어도 할 수 있어요. 왜? 제대로 공부하면. 그래서 가급적 설명을 할 때는 저도 사실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건데 설명을 할 때는 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안기사 시험에만 해당되는 거 그것만 구분져 줄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영상은 솔직히 말하면 오픈하기도 싫어요. 제가 진짜 백인 잘 안 열어요. 이상하게 그냥 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오픈하기도 싫은데 아무튼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교재는 다 이제 보셨죠? 일단 한번 보죠. 일단은 뭐 시험이 개정이 됐으니까 뭐 개정이 됐는데 뭐 그렇게 근본적으로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기본 틀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목차가 좀 조정이 됐는데 시험 자체에서는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요 운영체제 이해 및 관리 요 두 개의 부분이 있죠. 이게 큰 주제로 있다가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7회인가 6회 이후부터 시험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시스템 보안에서 한 문제, 개까지 필기 한 문제 많아봤자 정말 많으면 뭐 두 문제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실기의 단답형의 한 문제 그 이상은 없어요. 보안기사에서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이게 기본이에요. 보안기사는 붙을 수 있어도 이거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운영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잡고 갈 거고 당연히 이러면 정보처리 기사에도 운영체제 과목이 있죠. 그것도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여기 적혀 있죠. TCP/IP 이거는 실기에서도 나오는데 화면을 주는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필기 실기 따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동영상이나 이런 게 너무 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길면 그 시간 동안 앉아 있을 겁니까? 계속? 그거 다 들으면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결론 내가 공부를 해야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적당해야 돼요. 적당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해야 돼. 이해되시죠? 뭐 이게 지금 어떤 분은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데 몇 시간이에요? 뭐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 자, 그래서
여기는 TCP/IP는 암기죠, 암기. 이거는 그냥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를 끝내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기반이 딱 두 개가 잡혀버리면. 근데 이게 안 잡히면 안 끝나요, 나머지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돼요. 목차가 최신 네트워크 위험 및 대응 기술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멋대로 내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게 뭐가 됩니까? 최신인데. 그죠? 이거는 지멋대로 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필기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실기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기 때 최근 동향 같은 게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죠?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를 확인해 봐야 돼요? 기사, 막판에. 그래서 실기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공부의 양이 많은 게 아니라 공부의 양은 필기 때 끝나는 거고 기본적인 건 다 끝나는 거고 실기 때는 뭐만 막판에 리뷰해야 되냐 그 목록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것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내가 진짜 운이 안 좋아서 빠질 수 있죠? 네,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빠지면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100%는 없어요. 누구도 그걸 100% 목록화시켜서 이 범위 내에서 무조건 내겠지 이런 건 없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요번에 무조건 꼭 붙을 거야. 근데 안 될 수 있다고요. 그 목록에서 빠지면.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실기책을 또 사갖고 뭐 이렇게 한다? 이거는 아닌 거죠. 예, 그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기사의 사이트를 보고, 그리고 이건 이제는 제가 공지하고 막 그럴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요. 애플리케이션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제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기타라는 말이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그죠? 기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 멋대로 하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기타라는 말이. 그런데 여기에 이 기타라는 이 분야에서 우리가 몇 개를 필기실기 다 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취약점 검사 홈페이지 취약점 검사 이거 가이드죠. 가이드의 이름입니다. 기사 사이트에 있는 그 다음에 개발 보안 그 다음에 암호화 조치 암호화 조치 가이드인가? 키사 홈페이지 있어요. 암호화 조치 가이드.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매번 그 동영상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거예요. 보안 자료 중에 정말 최고 중에 최고의 자료가 하나 있다. 근데 이게 일로 하면은 좀 별거 없는데, 일로 하면은 좀 그런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아주 좋다. 그게 뭐예요? 주요 정보통신 사업자를 위한 상세 취약점 가이드. 예, 그래서 주요 정보통신 사업자를 위한 상세 취약점 가이드. 이거는 이제 리눅스, 윈도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취약점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왜 일루는 별로라는 게 왜 그러냐면 실제 일은 스크립트 받아서 돌리고 그냥 딱 보고서 쓰는 정도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 안에 필드의 내용을 아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예, 이러면 사실은 지금 이 내용 정도 알면요, 보안으로 일하는데 기본 이상이에요, 기본 이상. 정말 기본 이상이에요. 실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단지 이런 거지. 내가 필드를 안 가봐서 그 환경을 잘 몰라. 그럴 수는 있고, 그건 경력사원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예, 기본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요 가이드는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계속 넘어갑니다, 뒤로. 자, 보안 요소 기술, 전자서명, 뭐 중에? 전자서명이지 뭐. 그죠? 전자서명이 키죠. 예. 예, 우리는 수학적인 암호화는 몰라요. 나도 몰라, 그건. 예, 그거는. 근데 전자서명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공개 키로 암호한 건 개인 키로만 푼다. 이 전제 조건. 왜 그러냐? 그건 몰라. 그거는 걔네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정보보호 관리, 뭐가 되겠어요? ISMS-P를 보면 돼요. 네,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ISMS-P를 보면 여기 있는 것도 거꾸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의 관점의 차이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근데 이제 법률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이 법률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또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책에 안 넣었어요. 왜냐면 법률을 그대로 이렇게 카페에다가 넣어버리면요, 책이 어떻게 됐어요? 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고시보, 사법고시 보나요? 예, 적당히 해야죠. 모든 건. 예, 모든 건 적당히 해야죠. 그러면 그 법률, 제가 지금 말을 안 하는데 그게 뭐야? 전자정부법이에요. 전자정부법. 제가 안 넣었다라는 게. 근데 전자정부법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차라리 틀리고 마세요. 필기에서. 실기 때는 우리 뭐가 나오죠? 개보법 위주로 나오죠, 그냥. 그죠? 개보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예, 근데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즘 보안하는 사람들은 변호사보다 법을 더 잘 알아요. 오버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변호사도 매뉴얼 보고 하는 거지. 그걸 외우고 있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개보법이죠, 개보법. 그죠? 그냥 개보법 위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예. 근데 반복 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건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죠. 운영체제 이해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장은 작년도 책이랑 제목만 바뀌었지 내용이 그렇게 바뀐 게 없어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운영체제 이해에서 이해 및 관리에서, 자,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 교수님이 냅니다, 시험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위주로 내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다. 물론 사람들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 이해 및 관리인데, 여기에서 운영체제는 뭐죠?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 그죠? 이게 운영체제죠? 그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게 말로 하려니까 좀 안 나올 수는 있어도 그냥 이게 다 운영체제. 기계 움직이는 거, 그죠? 기계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결과적으로 운영체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운영체제가 뭐가 있어요? 윈도우나 리눅스, 그죠? 그죠? 윈도우나 리눅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시스템 보안에서는 윈도우와 리눅스가 나오죠. 의외로 보안하는 사람이 윈도우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맨날 쓰는 게 윈도우인데. 근데 리눅스는 엄청 잘해. 예, 그래서 윈도우를 내면 이게 답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시험 낼 거는 윈도우가 많아요, 사실은. 리눅스보다. 왜? 바이러스는 윈도우가 걸리지 리눅스가 걸리는 경우는 작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여기에다가 하나 써두세요. 마이크로 커널. 특히 이거 비전공자들이 공부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비전공자들은 이런 어휘에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듣자마자 까먹어요. 정말로 듣자마자 까먹어요. 그건 왜 그래요? 반복이에요. 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전공자와 비전공자는. 그죠? 그리고 평상시에 공부 안 한 사람도 듣자마자 까먹어요. 네, 이거 가만히 봐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 커널 모놀릭틱이죠. 모놀릭틱 커널. 릭틱이에요. 모놀릭틱 커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커널은 뭐죠? 일반 책에서 보면 운영체제의 핵심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핵심이다, 뭐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고, 커널은 항상 메모리에 상주한다. 결론은 커널 이꼬르 그냥 OS라고 생각해도 관계없어요. 커널 이꼬르 OS. 그러면 기계를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자, 이게 기계죠, 이게 지금 마우스는 어디도 다 있으니까, 요즘은. 근데 이게 마우스가 아니라 조이스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프로그램 만들 거야. 그러면 이거 기계 만든 사람 있죠? 그죠? 기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계 만든 사람이 매뉴얼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개발자 개발 못 합니다. 그 매뉴얼을 주고, 그 매뉴얼대로, 야, 내가 어떤 거 부르면 여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 이런 걸 약속하는 거예요. 왼쪽 버튼을 누른 효과는 뭐를 불러.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죠? 옛날에 많았는데, 포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게 일상적이니까 포스라는 말이 흔히 얘기하진 않는데, 이마트 가면 이거 있죠. 뜨득. 이거. 그죠? 카드 뭐 이렇게 물건 사면 바코드에서 뜨득뜨득 하면 여기에 계산 쫙 되잖아요. 합계 얼마다. 그게 포스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 단말기를 만드는 업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개발자가 환장하는 겁니다. 왜 환장하냐?
요거에 맞게 개발 다 해요. 근데 다른 그 홈플러스 대리점에서는 포스 이 기계가 틀려. 그럼 또 그거 개발해야 돼요. 그럼 또 틀려. 그러니까 그쪽 개발자를 우리 인베디드 개발자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맨날 밤새입니다.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 일은. 이해되시죠? 근데 로직이 힘든 건 아니에요. 로직은 간단하잖아요. 뜨득하면 도하게 하고 뜨득하면 도하게 하고 그죠? 이거밖에 없는 거죠, 로직은.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체제의 커널이라는 거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거는 분명하지만 기계라는 것도 다양하죠. 우리 인텔 CPU 쓰고 있지만 ARM CPU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스마트폰의 CPU는 또 다를 수도 있고 그죠? 다르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있는데 그게 마이크로 커널이면서 API입니다.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다른 말로 하면 유저 콜이라고 해요. 유저 콜. 유저 콜. 사용자가 불렀다. 이 얘기는 뭐냐? 기계가 바뀌어도 이거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바이스들이, 기계들이 다 바뀌면 이 프로그램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럼 개발자는 좀 자유를 얻을 거 아니에요. 이게 유저 콜입니다. 그런데 이 유저 콜은 실제 그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기계가 알아듣는 걔네들이 매뉴얼에 제공하는 거를 불러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시스템 콜이에요. 그게 시스템 콜이에요. 그러니까 유저 콜이라는 거는 항상 시스템 콜을 불러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봐보세요. 모놀리틱 커널과 마이크로 커널의 차이는 뭐냐? 모놀리틱 커널은 오직 시스템 콜밖에 없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 이해되시겠어요? 이 시스템 콜을요, 얘는 유저 콜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유저 모드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커널 모드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커널 모드입니다. 커널 모드. 그러면 모놀리틱 커널은 오직 커널 모드밖에 없어요. 유저 모드는 없어. 자, 누가 빨라요? 모놀리틱이 훨씬 빠릅니다. 모놀리틱이 정말 빨라요. 근데 개발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기업의 IBM의 메인프레임 서버, 그럼 메인프레임은 그 컴퓨터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걔가 바로 모놀리틱 커널의 운영체제예요. 근데 그 메인프레임은 가격이 싼 게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는 없겠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것도 개발자도 종속이 되고 운영할 때도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 컴퓨터를 확장할 때도 문제가 돼요. 왜? 2대를 놔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뭔가 해주는 놈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없어. 그러면서 좋은 거로 다시 바꿔야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옛날에 메인프레임에서 뭐로 바꿨냐? 우리가 쓰고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로 바꿨어요. 우리 지금 쓰고 있죠. PC 있고 서버 부르다 보는 거. 그게 클라이언트 서버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안정성은 메인프레임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다시 메인프레임으로 바꿨어요. 삼성증권만. 예, 이해되시죠?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트렌드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아는 윈도우는 여기에 뭐가 돼요? 유저 콜이 있습니다. 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건 대부분 마이크로 커널의 OS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계를 막 꽂아도 개발자는 좀 바꾸는 게 좀 덜한 거죠. 그죠? 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안기사에서 시험 나온 게 뭐예요? 이거죠. 시스템 콜이 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객관식에서. 필기 시험에서. 근데 이거는 시스템 콜은 다시 실기 때도 단답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시스템 콜이 뭐냐? 그러면 이거의 예제를 하나 써줄게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죠. 밑에다가 똑같은 레벨이에요. 라이트 파일이라는 윈도우 API를 불렀어요. 프로그램에서 라이트 파일, 이건 약속인 거죠. 그죠? 이걸 불렀어요. 그러면 시스템 콜을 불러야 되는데 시스템 콜에 관련된 함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syslite이에요. syslite, 그죠? syslite이에요. 그러면 이건 OS가 바뀌면 저 syslite라는 이름은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OS가 바뀌면. 그러면
커널은 하드웨어를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기계를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뒤에는 뭐가 있어요? 3번에 하드웨어가 있죠. 그 중에서 연산을 하는 게 CPU죠. CPU가 있다고요. CPU는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CPU 아는 제품 누가 있죠? CPU, 다른 말로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어디 있어요? 인텔, AR랩. 뭐 대충 그 두 개는 알잖아요. 그죠? 삼성도 만드나? 삼성도 모바일요? 몰라요. 뭐 만들려면 만들겠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기계별로 달라요. 이해되시죠? 기계별로 달라요. 여기서부터는 약속된 인터럽트 번호가 있어요. 이 인터럽트 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고, 번호를 갖고 있는 거. 그러면 야, 너 절로 가. 절로 가를 갖다가 뭐라 그래? 점프라고 하죠. 그죠? 절로 가. 그러면 너 점프할 거야? JMP. 이런 영어는 못 알아들어. 컴퓨터는. 그러면 점프할 거야? 그럼 나는 0x01이야. 이게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야. 그죠? 너는 만약에 라이트 할 거야? 그럼 0x04야. 그럼 써 그럼. 요런 매트릭스가 있다 이거죠. CPU별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CPU가 딱 바뀌면 OS에서 커널에서 이걸 바꿔줘야죠. 번호 체계가 달라지니까. 그죠? 그리고 자 봐보세요. 0x04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입니다. 맞죠? 만약에 이거를 8자리로 늘리면 어떤 장점이 있죠? 많은 명령어를 쓸 수 있지. 숫자의 자릿수가 늘어났으니까. 그죠? 많은 명령어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가변 길이로 하면, 그죠? 뭐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겠지. 최대 길이가 있으면서. 그죠? 요거의 기준에 따라서 컴퓨터를 부르는데 그게 CISC 컴퓨터, RISC 컴퓨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컴플렉스, 아주 복잡한 명령을 처리할 수 있냐? 아니면 아주 심플한 걸 할 수 있냐? 그러면 속도는 누가 빨라요? 심플한 거 하는 게 빠르죠. 고정 길이의 심플한 거.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CISC, RISC라는 CPU로 분류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이해되시죠? 네, 이 틀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공부하는 게 지금 어디 위치인지를 봐야 돼요. 어디 위치인지를. 그죠? 뭐 학생들은 대학에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죠? 나만 할 수 있어. 그건 나만 할 수 있어. 자,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틀이니까 이게 틀인 겁니다. 운영체제와 이게 틀이고요. 그러면 한번 보죠. CPU는 더하기 빼기를 하는 장치인데 그냥 참고로 하나 써주세요. 참고로. 제가 보안기사 시험 문제에 관련된 건 따로 딱 이렇게 표시해 준다고 그랬어요. CPU는 비메모리 반도체죠. 비메모리 반도체. 그죠? 비메모리 반도체. 저장이 없다. 그런 얘기죠. 저장이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CPU는요. 더하기 빼기를 해요. 더하기 빼기를. 그러면 어떻게 더하기를 하냐? 얘는 배수를 씁니다. 배수를. 얘는. 그러면 봐보세요. 얘는 이진수밖에 몰라요. 원래 컴퓨터는 10진수 체계 썼어요. 0에서 9까지. 근데 이진수밖에 몰라.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요? 아니 컴퓨터 공학과 없어요? 컴퓨터의 아버지. 뭐 아버지가 많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엄청 많아요. 그 아버지 누구예요? 폰 노이만. 그죠? 이진수 책을 폰 노이만. 데이터 통신의 아버지 누구죠? 몰라요? 무식해서 같이 대학 못해. 채널의 용량을 계산하는 식을 만든 사람, 샤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트워크의 아버지.